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 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다 쓰려면 그렇지. 그렇죠. 이제 이 집의 가장 문제점이 또 그거였어요. 단차가 사람 제 키보다 더 한 2m, 2점 한 몇 m였지? 2점 한 4, 5m 됐어. 단차가. 지금 옹벽 보이시죠? 저? 옹벽이 그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여기까지 메워야 돼. 근데 이 옆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차 보여줬죠? 차 사진을 보면 차하고 차길하고 같죠? 근데 여기를 메꾸면 어떻게 돼? 차길이 없어져 버리지. 그런다고 차길 내려고 이렇게 내릴 수도 없고 또 그 옆에 집이 있어. 이 안쪽으로. 여기니까 아까 이 안쪽으로 집이 되게 길이고 이 집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 집은 묻혀 또. 그럼 거기 또 원벽 쌓아야 돼. 그러니까 저 땅 써먹으려고 그 작업을 할 필요도 없는데. 제 말은 위치밖에 안 좋은 집인데. 그냥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친구는 살기 싫은데 누구가 살고 싶어 했다고. 우기고 우겨서 들어간 집이야. 그래갖고 나오자 그런 건데 기어이 낙찰을 받아야겠다는 거야. 기어이 낙찰을 받으려면 제가 금액을 더 써라고 했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어차피 경매를 하는 거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그렇지. 하거나 아니면 그 임대를 많이 하는데 이게 교통편도 불편한 데다가 임대를 여기는 어려운 집이고 사회단이 이게 나중에 2, 30년 지나도 오를 수 없는 잠깐만. 물건인데 그러니까 살기도 힘들고.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이 녹음이 돼야 돼. 예. 지금 살기도 이제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누구한테 임대 놓기도 어렵고. 첫 번째 교통편이 안 좋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임대도 안 좋을 것 같고. 예. 땅 단차도 심해서 단차가 심해서 그 옆에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뭘 지으려고 하기도 하거나 힘들고. 어렵고. 메우기도 힘들고. 네. 그런데 저런 걸 왜 했냐? 예, 왜 유찰을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건지. 낙찰을 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거지. 예. 그래서 낙찰 받은 사람 설명해야겠죠. 노부부고 저분은 저기서 평생 살라고 생각했다. 남은 여생을. 근데 제 친구의 와이프는 단지 저 집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살고 싶다. 자기가 그동안 노력한 것도 있거든. 여기다 텃밭을 만들어서 상추부터 해서 별걸 다 심었어. 한 20가지를. 돈으로 치면 얼마 드는지 모르겠는데. 아깝대. 아깝지. 본인한테는. 근데 돈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경사가 져갖고 노인들도 올라가기 어렵겠는데요? 아니, 올라가긴 편해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걸어가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급경사가 좀 시작돼. 여기까지는 완만한데. 자, 그래서 경매로 내가 뭘 하고 싶다. 팟캐스트에 나와 있는데, 자,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살 집을 구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투자죠. 그러면, 투자 목적인데, 투자의 첫 번째는 뭐야? 에? 수익률? 시세 차이? 네, 여러분들의 그 말씀도 맞는데, 그거를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뭐부터 먹는다? 김치국부터 마신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투자의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원금이 보장돼야지. 내 원금 까먹고 수익 나면 주식이 딱 내가 오늘 샀어. 근데 내일 내가 오늘 1억을 샀는데 내일 1억이 뛰어서 2억이 됐어. 수익률 대박이네. 근데 그 다음날 2억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빵이죠, 빵. 주식은 충분히 그렇게 너를 뛰어요. 부동산은 그렇게 너를 안 뛰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원금 보장.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수익률은 나중에 이야기하자니까. 스피드.
원금 보장이 됐어. 내가 1억에 샀단 말이야. 어? 2억짜리 집을 1억에 샀어. 근데 이게, 2억은 빼고. 1억을 투자했어. 근데 이게 2억이 됐는데, 이제 시세 차이는 이따 치고, 2억이 됐는데, 3만 년 걸려. 그러면 이게 뭐 좋아요? 아니죠? 3,000년 걸려. 좋아요? 아니죠? 300년 걸려. 30년 걸려도 안 좋잖아. 3년 걸리면 좋겠죠?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라니까. 누구나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기왕이면 스피드도 빨라야겠네. 그죠? 스피드가 빠르면서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스피드도 빠르면서 수익률이 좋으면 좋겠네.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1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한 달에 200씩 저축하잖아요. 200만 원. 200만 원 다 저축하잖아요. 누구나. 그죠? 200만 원 저축하는데 8년 걸려요. 8년. 1억 모으려면. 빨라요? 안 빠르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경매로 하면 이 1억이 2억 되는 게 8년이 아니라 3년 만에 될 수 있고 5년 만에 될 수 있어요. 그러겠죠? 믿어요? 왜? 이게 부동산의 소매 시장이면 안 돼. 한데 이거는 도매 시장이야. 도매 시장. 물건을 이마트든 롯데마트든 그런 마트 가서 사요. 그냥 앞에 슈퍼에서 사요. 앞에 슈퍼에서 사는 것도 있지. 두부 한 모, 콩나물 2,000원어치. 그거 살려고 마트까지는 안 가잖아, 잘. 근데 뭐를 대량으로 막 사야 돼. 그러면 마트 가잖아요. 왜? 조금이라도 싸니까. 일반 부동산에 가서 금매로 나온 물건 1,000만 원, 2,000만 원 싸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가만히 있어도 30%, 가만히 있어도 20%씩 매달 떨어뜨려야 돼요. 그런 거를 적당한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시세 차익이 있죠. 낙찰 받는 순간. 그리고 부동산이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으면 오르지. 안 오르지는 않는다고. 그런 스피드가 있고 수익률. 자, 내 돈이 1억이 있는데 1억을 땅을 샀어. 꼴랑 내 돈 다 1억이요. 다 모아둔 돈 해봐야. 근데 저것보다 더보단 땅을 샀어, 땅을. 저거는 그래도 세라도 내주제. 그럼 월세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돈이 묶이죠? 지료를 받는다. 지료 많이 못 받아요. 그럼 수익률이 나는 방법은 뭘까? 월세 수입이 나오는 데를 고르면 되겠네. 월세 수입이 나오는 데가, 자, 사람이 많은 데요, 적은 데에서 많이 나올까요? 많은 데 나오겠죠? 사람이 많다는 거는 대도시일까요? 어디, 시골일까요? 대도시겠죠? 월세 수입이 나오려면 집이 큰 집이 잘 나올까요? 작은 집이 잘 나올까요? 20평 이하. 작은 집이 잘 나오겠죠? 그럼 이런 것만 뒤지면 되겠네? 에?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건 제가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안 가르쳐줘도 알 것 같아요. 에? 가만히 생각하면 알겠죠? 세상의 진리는 먼 데 있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어. 자기가 생각 안 하면서 그런 거지.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충분히 찾아 먹을 수 있어. 충분히. 경매 시장에서는 그런 게 더 많아. 아직도 디글디글. 그런데 일반적인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울 법정지상권이니 뭐 유치권이니 뭐 이런 거 이야기해. 뭐 지분 토지니.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합시다. 다음 시간. 잠깐만.
질문해. 또 질문해. 요즘 아파트가 15년에서 20년 된 소형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20평 이하로 이제 뭐 물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라고 해 투자하라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 아, 그, 뭐, 플랜카드 붙어 있는 거? 예, 그리고 플랜카드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뭐 하순이든 뭐 저기 북구든 뭐 다른 데든 아무튼 소형으로 투자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률을 내는 거다고 경매해가지고 하는 거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차이 금방 이야기했는데. 응. 그게 요즘 회사채가 많이 내는 이유가 있나요? 궁금해가지고. 자, 그거는,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15년 된 것도 있지만, 이제 막 진 것도 많이 하잖아요. 뭐, 1억에 3채, 5채인가?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응.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억에 3채, 혹은, 막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뭐 어떻게 하면 좋게 해주니까 임대 수익이 잘 나와. 이 사람들이 다 말하는 뭐야? 이래놓고 월 얼마? 월이 근데 300 이상이지 거의. 그러지 않나요? 자, 이런 게 있어. 근데 내가 이런 걸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남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죠? 그 말은 돌려서 생각해봐.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아파트가 아까 이런 거지. 사람이 많이 사는 데일까요? 적게 사는 데일까요? 많이 사는 데는 얘들이 이런 거 안 내도 잘 나가. 학군도 좋고 뭐 이런 거 따지고. 예를 들면. 그런 데는 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분양하고 관계된 건데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데는 분양을 하자마자 금방 나가. 어떤 데는 분양해도 미분양 나서 그걸 다시 재분양하고 또 재분양하고 막 반값, 헐값, 뭔값에 해서 막 넘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뭐 브랜드 차이 뭐 이런 거 그런 거 빼고 사람들 보는 눈은 똑같아요. 이런 데는 학군도 좋고 사람 살기도 편하고 뭔가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 그렇지 않은 데는 안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 사람이. 그냥 상식 수준에서만 생각한다면 저도 자세히는 모르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거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돈 번 사람도 있어 분명히. 없진 않지. 근데 대다수가 벌지는 못하더라. 법원경매 시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온 사람은 많아. 근데 다 성공은 못 해나가. 그게 사회 구조요. 사회 구조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이게 많죠. 근데 옛날에 우리 학교 갈 때 배운 건 뭐야? 이상적인 사회지, 이거는. 그죠? 이상적인 사회. 이런 사회 지금 있을까? 전 세계? 다이아몬드 꼴? 없어요. 없어. 영국도 그래서 지금 막 그 데모하고 난리 났잖아요. 사회가 피라미드 꼴이야. 이게 원래 돈 있고 힘 있고 하여튼 뭐 하는 사람이 위에 있고 그 사람들이 소수지.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사회 현상만 지그시 보면 이거는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다니까.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낫지. 그래도 옛날에는 이게 올라갈 노력도 안 돼. 왜? 신분이 딱 지어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올라가려고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노력하면 되지. 쉽죠? 쉽게 생각하면 하나 주시오. 이것도 상식적으로만 보세요. 그리고 성공 모델이 있는 거 찾아보시고 한번. 그 인터넷에 떠도는 성공 모델 찾는 거는 쉬운데 거기는 광고 저거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것이 많을까요? 진짜 성공한 사람이 내놓은 게 많을까요? 진짜 성공했으면 자기 블로그에 써놓은 사람이 외에는 안 써놓겠지. 왜?
그렇게 더 성공하려고 하니까 더 먹으려고 하겠지, 그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수원 안양지사장 팟빵 들어보셨어요? 그 친구가 이제 30대 초반이에요. 33살인데 우리나라 굴지 S그룹에 다니고 있어요, 아직은.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27인가 뭐 6살부터 그런 걸 했어. 소형 아파트. 그거 20평 이하. 뭐 15평, 11평 뭐 이런 거 있다 하더라고. 그런 거를 30채를 보유하고 있어. 한 6년, 7년 했는데. 예, 어마어마한 거지. 다 이거를 금매로 했어, 금매. 금매물 찾아가지고. 지방의 중소형 도시에 있는, 왜 지방의 중소형 도시를 했을까요? 싸니까. 자기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 있는 돈에서 하다 보니까 싼 데를 찾았고, 그 친구가 이제 회사 생활이 전국 각지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걸 시작을 했지.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더라, 이거야. 이 친구 표현이에요. 한계가. 저게 하는 게 30채가 있는데 월 소득이 사실 얼마 안 나와. 다 전세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미래에 기간이 지나서 자연히 금액이 부동산이 상승해서 올라가는 그 정도 수익만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훨 낫죠. 그런데 자기가 어떤 꿈꾸던 것보다는 아니다 싶어서 한계가 온다고 생각해서 다른 걸 찾았대요. 그러다가 경매를 찾게 됐고, 그러다가 우리 협회를 알게 됐고, 그래서 와서 처음에 교육생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지사장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대단한 친구죠. 근데 사실 이 지방의 중소형 도시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이게 노무현 때죠, 사실은. 그때는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지난 정권부터 해서 좀 힘들어져. 그리고 이게 빚을 바라지도 못하고, 그렇게 소득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게 많이 나와. 15년 뭐 이런 거 된 아파트들이 왜 이렇게 나온가요? 그런 추세예요, 추세. 부동산의 추세. 그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부동산 추세는 국가도 못 잡아요. 아무리 잡으려고 지금, 지난 정부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 부양하려고 정말 노력하잖아요. 근데 잘 안 돼.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이해는 못 하겠는데, 정부가 열심히 뭐 밀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세계 경제도 지금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미국이 잘 나간다고 하지만 힘들어지고 있고, 또 사실 많이 힘들고. 그거는 본인이 좀 잘 살펴보고 생각을 많이 해보고 또 그럴 분야이기도 해요. 근데 방금 이제 질문하신 거니까 이 정도 답변해드리면 이해되겠죠. 세금만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네? 세금. 세금이요? 어떤 세금? 팔고 하면, 금매가 팔고 하면. 한 30채 가지고 사람들은 팔라 그러면 어떻게 답변? 개인 혼자 가지고 있는 집인가, 저 사람이? 저 친구가 30채를 갖고 있는데 사고 파고 해서 30채 했을까요? 아니지. 자기가 갖고 있지. 예? 사업자를 냈죠, 사업자를. 임대사업자. 그렇지. 임대사업자 내고, 부동산은 항상 속성이 주식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화의 속성 자체가 달라. 장기로 갖고 와야 돼. 단기로 뭘 하시려면 안 돼요. 단기로 하면 뭡니까? 국가에서 다 먹지. 부동산은 다 드러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구조고, 거기에 세금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해진 대로 내야 되니까. 근데 빠져나간 사람 잘 빠져나간 길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길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그런 길을 찾는 것보다, 여기서 물건 하나 더 선택해서 빨리 한두 채 더 늘리는 게 빠르겠죠. 아니, 경매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많이 하는 사람 보면은, 어떻게 빠져나가. 그러니까 그런 강의도 있어. 어떻게 하면 명도할 때 돈 한 푼 내고 하는 법. 뭐 어떻게 하면 뭐 세금 뭐 줄이는 법. 어떻게 하면 뭐 법무사 쓰지 않고 혼자 일 처리하는 법.
저희 협회에서는 그런 법 절대 안 가르칩니다. 그런 것 없다고 해요. 아예. 그렇게 하는 것은 이치 안 맞아. 이치 안 맞아. 이게 경매는 명검이라고 저희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명검으로 호박 썰고 팥 썰고 하면 어떨까요?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이 경매의 속성이 명검과 똑같거든. 파나 콩나물이나 뭘 썰 때, 무나 썰 때 뭘로 썰어요? 부엌칼로 썰잖아. 거기에 맞는 걸로 맞는 걸 해야 된다. 근데 경매를 하면서 막 그런 생각, 내가 법무사 비용 아껴야지. 막 그러신 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저희는 장려해 드리진 않아요. 뭐 하셔도 상관없지만. MPL인가 있잖아요. 네. MPL. 네. 그게 하면은 뭐 돈을 뭐 많이 버는 그런 게 MPL. 많이 나오던데. 네. 그거 보면 그 사이트 스피드 옥션도 보면 나와 있어요. 그 MPL 보시고 있대요. 스피드 옥션도 이런 유료 검색 정보 사이트다 보니까 저런 거 다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전원 100번으로 하라고. 몇 번. 아까 말씀드린 게 언제부턴가 지분 경매 이런 거 투자하면 돈 번다 그랬어. 이게 바뀐 게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이게 바뀐 게 법정 지상권. 이게 순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뀔 수도 있고 서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뀌다니 이게 이제는 MPL. 근데 여기까지는 경매. 이거는 경매가 아니에요. MPL은. 저건 부실 채권을 가지고 채권 노름하는 거예요. 돈 노름. 돈이 있는 사람은 그 이길 수 있는 게임. 돈이 없는 사람은 이기기 힘든 게임.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해요. 어떤 데서는 제가 아까 이거 이야기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합쳐서 하는 거. 공투. 공투 많이 한다고 하죠. 공투. 공투를 장려해요. MPL이 공투를 장려해. 왜? 큰 거를 먹어야 좀 돈이 되거든. 작은 걸 먹으면 돈이 안 돼. MPL 설명 간단히 해드릴까요? 오늘 다음 볼 거 특별한 거 없으니까. MPL은 뭐라고 했어요? 부실 채권이라고. 부실 채권. 자, 물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먹기 어렵다겠지 못 먹는단 말 안 했죠?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먹기 어렵다겠어요. 자, 금액대를 자, 44억 이런 건 MPL일 거예요. 자, 보십시오. 국민은행의 양수인 EAKJ 읽기도 어려워. EAK 제2차 유동화. EAK 제2차 유동화. 이 유동화 회사라는 데가 이게 MPL라는데요, 이게. 무슨 유동화 이거 써있죠? 이거 검색하다 보셨죠? 보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이게 써있는 물건은 이걸 MPL이라고 그래, 이게. 네. 44억이 18억 돼 있죠? EAKJ 유동화네. EAK. 봐봐요. 여기 봐봐요. 지금 이게 EAKJ죠. EAKJ네. 얘도 똑같네. 근데 이거는 제2차 유동화 되죠. 이거는 제2차 아니죠. 제1차는 같네, 그러면 이거는. 근데 1차라는 건 안 붙였나 보네. 이 회사 이름 지을 때. 이 유동화, 무슨 유동화 전문회사. 회사.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죠. 아시죠? 페이퍼 컴퍼니. 종이로만 된 회사. 실체가 없어. 종이로만 된 회사예요, 이게. 유동화 전문 회사가. 대체로 사무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무실 하나 있으면 거기에 이런저런 유동화가 수십 개씩 붙어 있어.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이제 이거는 약간의 추정이 들어간 건데. 아무튼 대체로 페이퍼 컴퍼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이렇게 낙찰을 받아. 그랬다 또 다시 내놨잖아. 미납을 해버렸죠? 여기 보십시오. 자기가 낙찰 받았는데 자기가 미납해버렸네. 왜? 이 돈으로 안 된다는 소리겠지. 이때가 몇 프로예요? 50%. 자, 여기 채권 총액이 얼마예요? 120억이네. 120억. 1억 8천 띄워보고 120억. 우리가 120억 정도 논할 때는 억 단위는 띄워도 되겠죠? 쉽게. 120억이에요, 120억. 감정가는 44억인데, 44억짜리 상가, 총 보십시오. 건물 여기 있네요. 지하 1층부터 해서 2층까지밖에 없네. 2층까지밖에 없는 건물인데도 한 층당 거의 막 100평 되나 보네요. 87평, 8평 그러네. 1층 볼까요? 24평. 아닌데,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왜 그래 비싸지? 아, 강남구 신사동에 있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작아도 여기 이제 저기가 높아서 40억인가 보네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소유주는 김철우의 한 명인데 이 사람은 근저당을 잘 받은 거야. 어찌됐든 61억 8천을 국민은행에 받았고 김용진이랑 개인한테 30억이나 받았네요.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받았네. 아, 소멸했구나. 한 번 소멸 아닌데 30억을 두 번 받았네요. 뭔지 모르겠네. 이건 저기 들어가서 보면 알겠네. 그래서 소유권이 김용진한테 넘어갔네요. 그러면서 경매가 들었나? 하여튼 뭐 좀 이상하네요. 매매를 했는데 다시 경매가 나온 거네요. 이건 이제 등기부를 보면 알겠죠. 아무튼 그런데 자, 이 신사동에 있는 지하 1층, 지하 2층짜리 상가가 이제 감정가가 40억이 나왔어요. 44억이. 그러면 이게 마지노선이 있겠네요. 이게 얼마에 사야 이익이 되는 어떤 선이 있겠죠. 최저선이라는 게. 그 선 이내에서 사실은 은행이 이 채권을, 부실 채권을, 경매가 나온 이 채권을 팔아버리는 거야. 아까 근저당 그 채권을. 누구한테 돈을 얼마 받고. 자, 그러면 은행이 주로 근저당을 많이 잡아주죠. 근저당을 많이 잡아주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 쭉쭉쭉 있겠죠. 1번부터 10번까지. 근데 여기 각자 이제 얼마씩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이 보기에 이거는 돈을 못 갚았지만 경매 나오면 금방 나갈 것 같아. 은행이 그런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2번, 몇 번, 10번은 3개는 금방 나올 것 같아. 자, 은행 입장에서 이런 물건을 이런 NPL에 유동화 회사에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죠? 왜? 경매가 금방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자기가 빌려줬던 돈 이상도 받을 수도 있겠네. 그죠? 은행 입장에서도 멍청하지 않으니까 이런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10개 중에 3개가 그래. 이게 1순위야. 그럼 2순위도 있겠네요. 그럼 이건 더 갖고 있어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자, 1, 2순위가 5개가 나왔고, 갖고 있어 봐야 안 될 것 같아. 자기들이 빌려준 돈보다 더 밑에서 돼야 낙찰이 그것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겠네. 자, 그런 이런 5건을 넘기는 거예요. 유동화에. 통상적인 루트가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루트가. 저기 2순위인 것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동화 회사는 이런 물건을 국민은행 거 하나, 국민은행 서초동 지점
한 군데만 거래해야 할까요? 국민은행 전 지점 다 거래할까요? 유동화 회사 규모가 큰 데는 전 지점을 다 거래할 수도 있겠죠. 작은 데는 몇 군데만 거래할 수도 있겠죠. 큰 데이면 큰 데일수록 국민은행만 하겠어요? 기업은행도 하고 우리은행도 하고 신한은행도 하겠죠? 그러다 보면 돈이 많아야겠어요? 적어야겠어요? 많아야 돼. 그러니까 유동화 입장에서는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1순위도 줄할 수도 있어. 2순위도 줄할 수도 있고 대신 찌끄러기를 가져가 한목에. 은행에서는 그렇게 거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거래한단 말이야. 그래서도 자기들이 처리를 하는데 자기들이 가져온 것 중에 또 높은 순위 그건 자기들이 처리해. 자기 지인들 통해서 지인을 통하든 뭘 통하든 하여튼 그 찌끄러기 물건들을 내놔 시장에 경매에 내놓거나 그대로. 보통 NPL에 이렇게 그나마 우량하다는 생각이 드는 물건들은 이 경매까지 안 오고 그 전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보면 변경에 되다가 없어져 버려. 취하됐대. 그거는 채권을 넘긴 거야.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경매가 아니죠. 부실 채권을 처리하는 거야. 근데 경매까지 나온 물건들은 사실 이런 순위에서 약간 밀려있는 물건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제 눈먼 사람들이 잡아. 게다가 금액이 또 크다 보니까 혼자는 안 되니까 몇 명 힘을 합쳐. 그래서 가상의 수익률을 막 내. 그대로, 그런데 또 되는 게 있어, 희한하게. 세상에 다 안 되라는 법 없겠죠. 되는 거는 있어, 또. 안 되는 것이 더 많지. 근데 이 시장에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 지금 이거를 말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으면 해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권장은 안 해드린다고요. 강주에도 법인이 생겼는지 신문에 크게 나왔던데요? 그러니까 신문에 크게 나온 거는 신문 기자가 알아서 냈을까요? 그 사람이 광고비 주고 냈을까요? 그냥 광고비 주고 내요. TV 뉴스 맛집 있죠? 맛집이 처음에 할 때는 순수한 프로그램으로 진짜 맛집을 찾아가서 했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기에 맛집이 다 맛있어요? 맛없는 집도 많죠? 그 돈 주고 이렇게 불러서 한 집도 많아요. 지금 세상에 그래. 홍보가 그렇게, 근데 TV 한번 탔다는 이유만으로 좋아 보이는 거지. 그래 사람이 몰리고. 몰리면 뭐해? 한 번 먹었는데 맛없으면 또 안 가잖아, 사람. 신문이든 뉴스든 뭐 대문짝만하게 막 나오잖아요. 아니 컨디션 이거 컨디션 이야기하면 안 되나? 그거 먹으면 효과 있어요? 숙취해서 확 한 방에 돼버려요. 안 돼도 먹잖아. 걔 머리 좋아져요? 두통이 다 사라져?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홍보 얼마만큼 누가 홍보를 더 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말로 막 그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거 특히 그래요. 그 채권자로 유동화로 되어 있는 그런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안 하면 좋죠. 그런 게 요즘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주로 보니까. 그래 조그만 큰 거는 다 그래요. 금액이 좀 큰 거는 저렇게 넘어가. 그런다고 아예 없지는 않아요, 또. 옥속을 가리는 눈은 가지면 좋겠죠. 또 질문. 오늘은 질문하다 끝나야겠네. 오늘 참 쉬도 안 했네, 그죠? 경매 물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경매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예. 네.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비해서. 응. 그 말은 이제 경매사이 많아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물건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건 모르죠. 경매 물건이 덜 나와서 그러겠죠. 그런 거 보면은 작년보다 오히려
건수가? 건수는 재작년만 해도 평균적으로 한 15,000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13,000원 이짝저짝이더라고. 자, 한번 볼게요. 오늘 건수가 13,280건이네. 그죠? 이게 3개월 동안 15년 11월부터 16년 2월까지. 그러면 매달 몇 건? 4,200~300건 나온다는 소리네. 그죠? 이게 작년만 해도 15,000건 넘었어요. 그럼 한 달에 5,000건 넘게 나왔다고요. 한 800건 이짝저짝. 저게 이제 다음에 돼서 또 어떻게 변할 줄은 몰라요. 그전에는 더 적었다가 올라갔다 적었다 올라갔다 그랬으니까. 인터넷에 있을 때 보면. 저거는, 근데 저게 갑자기 막 5,000건, 막 4,000건 이렇게 떨어질까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게 된다면 경제가, 나라가 망했겠지, 아마. 나라가 망해야 그렇게 될 거야, 아마. 이건 경제 활동에 따라서 생겨나고 없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이유는 아시죠? 어떻게 서클이 흘러간다는 거. 근데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다 알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뭘 하다 보니까, 돈을 빌리다 보니까, 그래, 일어나는 거니까, 그거는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 건수가 적어서 경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안 하면 되는가요?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선생님, 이번 겨울에 많이 추울 것 같은데, 그럼 밖에 안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해. 내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질문하고 비슷해요. 약간 과장된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세상이 언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돌아간 적 있나요? 없거든. 저런 것도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안 돼요. 그리고 정부도 예측을 못 해. 그러잖아요. 오늘 일기예보만 해도 어제 봐요. 오늘 비가 내내 내린다고 안 했잖아. 근데 아침에인가? 비가 3시까지 내린다고 하대. 한 8시쯤 되니까 6시 넘어서까지 내린대. 지금 내리고 있는지도 몰라. 나가보. 내리고 있던가요? 어쩐지 몰라. 하여튼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내렸잖아요. 그 일기예보도 못 맞히는 나라,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해도. 세상 자연 만물,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되든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더라. 그 속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도리를 찾아서, 기왕이면 그 도리가 여러 가지 도리도 있겠지만, 내 경제적인 부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면 좋겠네요. 그러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아요. 네. 오늘 하여튼 별 이야기 다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